네, 안녕하세요. 빨간쪽입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 기간 하약 비율이 나왔죠. 네, 64.6%, 유통 가능 물량을 따지면 1072만 948주, 총 주식수 7129만 주, 약 130만 주의 15% 정도 됩니다. 영상이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네. 자, 기간 하약 비율이 이게 SK 바사죠. 바사 때가 85.3% 정도 나왔죠. 85.3%. 네, 그리고 비기트가 78.4%. 네, 그 정도 나왔고요. 네. SK 바이오팜이 한 53% 정도 나왔죠. 바팜이. 네, SK 바팜이 네, 53%. 네. 바팜보다는 높죠. 높고 비기트나 SK 바이오 사이언스보다는 낮고 네, 그런 정도죠. 네. 뭐 별로 그렇게 나쁜 수량은 아닌 것 같고요. 유통 가능 물량도 15%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낮은 수치고 이 정도면은 네, 이 정보를 어디서 확인했느냐? 네, 몰래 가서 염탐을 해서 듣고 온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뭐 정보력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주식을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공모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공시를 하게 되죠. 전자 공시 시스템이 다 올라오고요. 공모 청약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상장일 전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고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주식을 발행해서 어떻게 나눠줬는지. 네, 여기에 다 나오게 되고요. 처음에 증권신고서 이렇게 나오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다트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렇게 직접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비교적 일찍 나왔죠. 네, 인수 기간별 인수 금액 및 청약 및 배정 현황이죠. 여기서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은 네, 청약 배정 현황이 일반 투자자가 25%였는데 네, 30%로 늘었고 기관 투자자 네, 비율이 약간 늘었고 네, 우리 사주는 이게 이쪽이나 넘어왔기 때문에 5%가 넘어왔기 때문에 일로 줄었죠. 네, 기관 투자자가 우리 사주가 예, 미달이 되면서 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미래세 대처 방법이 조금 아쉽거나 그랬는데, 네, 뭐 일단 30% 됐으니까, 네, 불만 없는데 기분은 나쁘죠. 네. 예, 실적 발행 보고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이요. 뭐 어차피 배정이야 수량을 다 알고, 네, 그 정도 됐다는 걸 감안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의무보유 하야가 되면은 배정을 많이 주죠. 네, 수량에서 보다시피, 예, 점점 많죠. 미하약도 꽤 되고요. 미하약이 35.4%, 수량으로는 430만 주, 네, 나머지, 네, 400만 주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하약을 했고요. 15일 하약. 어차피 우리는 15일 전에 다 매도를 하는데 매도 안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다 매도를 한다고 봐야 되고요. 장기 보유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어차피 공모전을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매도를 하고 이때 매수를 해서 뭐 조금 갖고 가는 전략도 괜찮겠죠. 네, 최대 지주의 지분 변동이죠. 전과 후죠. 전을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이 90%를 갖고 있다가 구주 매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줄었죠. 61% 줄었고, 네, 프리미어, 슈페리어 지분율이 10%였는데 줄었죠. 전체 주식수가 느는 바람에 70%고 이분들 주식은 다, 네, 매도가, 상장이라 매도가 안 되고 보유 하락이죠. 이분들 거도요. 네. 자, 위에는 SKI 테크놀로지 유통 가능 물량이고요. 밑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장 이전에 상장했던 가장 대형주 중에 하나죠. 예,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총 주식수가 네, 7,650만 주고 이거는 7,120만 주. 유통 주식수는 발행 주식수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유통 가능 물량이 좀 적고 이게 금액이 훨씬 크죠. 네, 10만 5천 원이고 이게 네, 6만 5천 원이었죠. 공모가가. 네,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유가 네,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뭐 이전에 대형주들 흐름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요. 네, 첫날에 오르다가 둘째 날에 올랐다가 최고가 19만 원 올라 쭉 빠지죠. 근데 언제 빠지느냐? 네,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을. 네, 일반적으로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중대형주나 소형주 뭐 천억대 이상 공모 금액으로 상장하는 주식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유통 가능 물량이 소화가 되는 시점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 IPO인 경우에는 상한가가 풀리거나 그 다음날 뭐 상한가로 출발하지 못하고 2일차 때 내려오는 경우에 물량이 쭉 나와버리죠. 네, 1200만 주. 네, 이거 유통 가능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SKI 테크놀로지도 동일한 양상을 보일 겁니다. 뭐 똑같은 경우는 없지만은 뭐 비슷할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첫날에는 100만 주 내외로 거래를
되다가 제 예상은 그래요. 네, 100만 주 내외로 거래를 되다가 네, 이튿날 따상이 풀리면서 쭉 빠질 수 있죠. 보통은 점점 따상이 빠지는 게 상한가가 빠지는 게 점점 좀 빨라져요. 네, SK 밥함 때는 따상상 상한까지 갔다가 따상상 했다가 그 다음날 빠지면서 시작했죠. 그리고 기타 뭐 빅히트도 뭐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카카오 게임즈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뭐 이전 주식까지 다 보는 거는 네, 뭐 시간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보셔도 되는데 굳이 뭐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요 내용만 대강 이해를 하시면 아 비슷하게 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차 2일차 제 예상에는 1일차에 따상이 풀리면은 좀 심각한 거죠 사실. 네, 2일차에 풀려야 되는 게 이상적인데 뭐 3일차 4일차 가면 좋죠 사실. 근데 그런 거는 뭐 불가능하니까 일단 2일차에 풀리는 걸로 봤을 때 거래량이 네, 유통 가능 물량의 한 50% 이상 넘어간다. 500만 주 이상 넘어간다. 그럼 주의를 하셔야죠 이제. 네, 500만 주 이상 넘어간다. 아 이게 풀릴 기미가 보이는구나. 주저앉겠구나. 주식이 이렇게 주저앉아서 19만원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9만원에서 11만원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반토막 났는데 지금 뭐 오늘자로 한 16만원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 이런 고통을 감내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네, 감내할 필요는 없으니까 평균치로 파는 방법은요. 평균치로 파는 방법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따상이 풀리면 그냥 팔아요. 네, 그 다음날 그리고 상한가 못 들어가고 이 정도에서 그냥 시작한다. 그럼 이 선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매도를. 네, 그러면은 평균치를 팔 수 있어요. 평균치를 팔 수 있는데, 최고로 팔거나 최저로 파는 방법, 최저로 팔거나 최고로 파는 방법은 동일해요, 항상. 이때, 시가로 팔아버린 거예요, 시가로. 첫날 시가로 팔아버리면은 최고거나 아니면 최저겠죠, 사실. 네, 시가로 매도를 시켜버리면은, 네, 날아가면은 최저가 되고, 거의 시가가 200%에서 체결됐다가 떨어지면은 최하가 되겠죠, 이제. 최고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날아가면은 최고가 될 테고, 떨어지면은, 네, 날아가면은 최저가 될 테고, 떨어지면은 최고가 되겠죠. 이게 말이 이게 헷갈리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장 시작할 때 매도를 걸어놓고 파는 게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는 그렇게 판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이요. 보고 팔아야지. 왜 그냥 파나요? 사실 주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인데, 네. 뭐 일정하게 팔아서 이익을 낸다면 상관이 없는데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날 주의해야 될 법이 두 번째 교보증권 따상팀이죠. 따상팀인지 따상투자인지 두 번째 주의할 법이 교보증권이죠. 네, 이게 따상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는 투자 기법이 아주 오래된 투자 기법입니다.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상한가 들어갈 만한 걸 잡아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매매를 하는 거죠. 시가 매매를 해가지고 뭐 적게는 몇 프로에서 뭐 5% 내외 수익을 바라면서 많게는 뭐 그 다음날 상한가 갈 수도 있으니까 20% 아니면 상한가까지 수익을 내는 기법인데 투자대나 이런 데 참가하는 분들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다 자기만의 매도 노하우가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몇 번 해봤는데 제 성격상 맞지는 않아 가지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 기사죠. 교복 강클맨 맨인지 팀인지 몰라요. 네, 하루 만에 72억 챙겼다 뭐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전날에 매수를 해가지고 상한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던져버렸죠. 뭐 70억 정도 수익을 챙겼다는데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70억이면. 그러나 대신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그만큼 크죠. 이날 그 교보창고로 들어온 게 53만 주고 다른 데는 3만 주, 6만 주가 불과했어요. 거의 다 뭐 이쪽에서 매수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뭐 여기가 선이 굉장히 빠르다는 등 뭐 1호 증권사를 해가지고 빨리 주문할 수 있어가지고 이쪽에 했다는 등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은 제 예상은 1일차 때 만약에 지난번처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면 동일하게 매수를 할 거예요. 네, 상따 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겠죠 이제. 이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알려졌으니까 뭐 자신이 없어서 못 들어온 거죠. 리스크가 크니까는. 그러나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1일차 매도 잔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죠. 그러면은 대신 매수 잔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죠. 매수 잔량이 상따 따라 일반인들도 막 사댈 테고 알려진 호재는 호재가 아니고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그 증시 격언 중에. 이건 일종의 저희들한테 보면 알려진 악재죠. 그러면 2일날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들이 다 매도를 진행을 할까요? 네,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네, 2일날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네, 더 안 파는 1일날 더 안 팔고 더 못 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주식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대응 계획을 미리 세우면은 조금 더 리스크나 변동성에 좀 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이런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도 정보를 알려는 측면도 있지만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미리 개인별로
자기 그릇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날 따상이 풀리지 않으면 매도를 안 해요. 무조건 매도를 하고 따상이 풀리면 매도를 하겠죠. 첫날. 근데 둘째 날 이렇게 바이오 사이언스처럼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럼 한 500만 주에서 한 600만 주 정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매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한가 풀렸다 그러면은 뭐 매도를 하겠죠. 저는 바로 매도를 하고 뭐 나중에 저는 SKIT 테크놀로지를 좀 좋게 봐요. 사실은요. 네. 향후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거 전방 산업이 이런 게 굉장히 좋게 나가고 있고 자동차 자체도 내연기관 제품에서 이제는 뭐 친환경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전기차가 알고 보면 친환경이 아니죠. 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 뭐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생각했던 금액 이하로 되면 조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뭐 당일날, 이튿날 그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일단은 분위기를 봐야겠죠. 일단은 오늘 그 하격 비율이랑 네, 매도 전략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추후에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네. 네, 화요일이네요. 11일 날 상장 전에 한 번 더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또 추가로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중요한 사항이니까 뭐 중복된 내용도 있을 테고요. 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도 한 번 더 보시고 개인별로 각자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면 예, 마지막으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CNC 인터내셔널 제가 균등 배정에 관해서 네, 50% 이상 균등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50%만 균등 배정이 되는 거예요. CNC 인터내셔널 50%만 균등 배정이니까 네, 차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